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프 용접을 할 거고요. 백비드 용접부터 파이널 용접까지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65A 스케줄 80짜리 카본 스틸 파이프고요. 파이프 두께는 7mm 정도 됩니다. 오늘은 이거를 백비드 용접부터 파이널 용접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접 부분은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 넣었고요. 가접은 4군데 가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 준비를 했고요. 노즐은 우선 대형 노즐 6호고요. 노즐의 내경은 10mm입니다. 이번에 첫 출연하는 노즐이고요. 텅스텐의 길이는 10mm 정도 뺐습니다. 자, 이런 파이프를 용접할 때도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훌치기, 그리기, 위빙 방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노즐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행하는 위빙 방법으로 용접을 할 거고요. 파이프는 지금 턴테이블에 물려놨고요. 오늘은 턴테이블에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간격 갭은 저기 보시면 2.4파이 용접봉이 저렇게 여유가 있을 정도의 갭을 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용접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피스고요. 전류는 110A를 사용했습니다. 용접봉은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백비드 용접 방법에도 몇 가지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용융풀을 만들어서 그 용융풀을 끌고 가는 용접 방법으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융풀을 만들어서 그 용융풀 속으로 용접봉을 계속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접 부분과 연결을 할 때에는 용접봉의 공급을 멈추고 가접 부분과 확실히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가접 부분을 확실히 녹이고 그 다음 다시 용접봉을 공급하면 됩니다. 이때 용접봉의 공급량은 일정한 양을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융풀에서 용접봉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백비드에 약간의 굴곡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용접 검사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융풀에서 용접봉이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용접을 멈춘 다음에 5mm 정도 뒤쪽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비드 용접에 대한 설명은 예전 동영상 중에 맞대기 용접 동영상이 있죠. 거기에도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피스 용접에서 이별량이 많지 않고 표면에 산화가 되지 않았다면 원피스 전류를 그대로 사용해서 투피스 용접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용접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거고요. 투피스 용접에서는 원피스 용접 때 사용했던 노즐을 똑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약간 더 큰 노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용접을 멈춘 김에 노즐들 큰 걸로 바꿨고요. 노즐은 대형 노즐 8호고요. 노즐 내경은 12mm입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10mm 정도 뺐고요.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용접, 투피스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피스고요. 전류는 130A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은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투피스 용접을 원피스 용접보다 더 신중하게 용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피스 용접에서는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피스 용접에서 만약 실수를 해서 용입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육안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T 검사, 엑스레이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야 결함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다 된 용접을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다 파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투피스에서는 홈의 빈 곳을 많이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얇은 용접봉을 사용해서 확실히 용입을 시키고 그 다음 용접에서 더 쉬운 용입과 좀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홈의 폭을 좀 더 넓힌다는 느낌으로 용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투피스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비드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홈의 빈 곳을 채우는 용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용접에서는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용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해서 홈의 빈 곳을 많이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고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접의 높이 계산도 미리 하시고 용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노즐은 이전과 같은 내경 12mm 노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의 길이는 10mm 정도 뺐고요. 이렇게 해서 홈의 빈 곳을 채우는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전류는 140A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은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했고요. 하지만 용접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3.2파이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원피스와 투피스 용접,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용접에서도 노즐이 홈의 위쪽 모서리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접에서는 홈의 위쪽 모서리를 녹이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용접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텅스텐의 길이는 조금 길게 해서 텅스텐의 각도를 눕히면 작은 전류로 긴 용융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융풀의 끝부분에 용접봉을 공급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용접봉을 용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용입만 확실하게 시키면서 살을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살을 채워 나가는 용접을 할 거고요. 노즐은 이전과 똑같은 내경 12mm 노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의 길이는 7mm 정도 뺐고요. 이렇게 살을 채우는 용접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편집을 많이 했고요. 전류는 150A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은 3.2파이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는 용접의 높이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노즐은 양쪽 끝 모서리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선면의 양쪽 모서리까지 녹이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홈도 많이 넓어졌고 용접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전류로 두꺼운 용접봉을 녹이면서 용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빙 방법이 좀 달라졌죠. 이전에는 노즐이 개선면의 양쪽 끝 모서리를 타고 갔지만 이제는 노즐이 바닥 위에서 움직입니다. 노즐을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리면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용접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그래서 노즐을 큰 걸로 바꿨습니다. 대형 노즐 10호고요. 내형 16mm 짜리입니다. 텅스텐의 길이는 7m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접이고요. 전류는 160A를 사용했습니다. 용접봉은 3.2파이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용접의 폭이 넓은 용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노즐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쉬운 위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의 넓이가 넓어져서 거의 바닥에서 용접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의 각도를 세워도 용입이 잘 되죠. 그래서 텅스텐의 길이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의 길이를 짧게 해서 토치의 각도를 세우면 용접을 하다가 노즐이 미끄러지는 경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접을 하기 전에는 용접 부위에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용접을 하시면 노즐이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즐의 움직임은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텅스텐의 끝부분은 용융폴에서 최대한 가까이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텅스텐의 끝이 용융폴에서 멀어지거나 용접될 부분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용접 부위의 양 끝쪽에 언더컷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면서 용접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없죠. 텅스텐의 끝은 용융풀과 가까이 유지해 주시고 노즐은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려가면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용접에서의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좌우로 굴려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텅스텐의 끝은 용융풀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용접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눈으로 익히신다면 실제 용접을 하실 때 이미지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용접이 끝난 후에 파이프 안쪽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65A 카본 스틸 파이프를 턴테이블에서 위빙 방법으로 용접을 해봤고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